자, 몇 회지? 26회. 아, 26회입니다. 26회인데 하루도 시간 잠깐만. 25회 때 자유책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읽었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에서 같이 조금 약간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제목은 뭐지?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책인데 사실 죽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을 공부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뭐 쭉 있는데 여기서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나도 보여줘. 뭐 근데 오, 멋진데 딱 넘어가네. 네가 이분이 얘기했던 게 이제 좋은 죽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100만 원 있는지 1000만 원 있는지 아니요 왜 터치는 안 돼. 아, 그런지 혹시 봤어? 아쉽네. 알고 있는 것과 터치되면 좋을 것 아, 같은데. 그렇지. 그런데 그거까지는 안 돼. 이렇게 볼까? 오, 장난 아닌데? 오케이. 네, 이렇게 마우스를 하면 되니까. 어. 그거를 내가 수중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안에서 내가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것도 내가 80살, 90살에 결국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 기간 안에 그 80년이라는 기간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다는 결국 나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멋지네. 그냥 내가 무한정 사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 우리가 인식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36이면 80살까지 80까지 산다고 그러는 거. 50 아니다. 44년 남았네. 44. 사땡이네. 사땡인데 예를 들어 뭐 한 지금 65살까지는 사람들 움직이잖아. 65부터 80은 조금 활동적이고 못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확 줄어드나요? 66이라고 치죠. 66. 그러면 진짜 30년. 30년 남은. 우리가 36살 살았으니까 우리가 산 날보다 작네. 작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실 대학교 가서 20살부터 36살까지 좀 활동적으로 살아서 16년 그거에 한 2배 정도 남았네. 그렇지. 그래서 뭘 하면 되는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사느냐. 이 사람은 이제 얘기하기로 열심히 사는 삶이란 수많은 기록을 봤대. 죽음에 대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뭐 그런 것들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대. 뭔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대. 그게 5가지야 그게. 이거는 기록으로 나온 사항인데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그리고 자주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진정 하고 싶었던 일, 즉 꿈꾸고 있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거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쭉 적어보고 그거를 꼭 해봐라. 세 번째, 내가 살아온 기록을 꼼꼼히 남겨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 야, 이건 우리가 하고 있네. 근데 이게 꼭 돈 그런 게 아니래. 그러니까 유서 한 장, 글 한 장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그런 가치도 괜찮고. 야, 이거 유튜브 우리 그대로 딱 해서 아들내미 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라는 거. 50년이면은 몇 회냐? 1년에 50회. 50 곱하기 50 하면 2,500이요? 2,500이야? 그렇지. 너무 많은데? 그치. 2,500회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잠깐 우리 나머지 30회를 더 한다 치면 1,500회를 더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아들아, 우린 1,500회의 책들을 이렇게 했다. 아빠 이렇게 살았고 이런 생각을 그런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된대. 책들뿐만 아니라 너가 살아온 그런 기록들이 있지. 근데 영도는 많이 잘 남기는 것 같아. 잘 안 봐서 그렇지. 나도 사실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고 1년 1년이 소중하고 10년이 소중한 거잖아. 근데 사실은 나 20년 동안에 있었던 거를 기록으로 남은 것도 없으니까 나의 20년이 그냥 한 줄로 끝나버리는 거야.
몇 줄로 A4 용지 한 장으로 끝나. 나는 무슨 대학을 가서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학교에 저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막 이게 그냥 A4 용지 한 장을 끝나는 거야.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디테일들이 사라지는 거. 사라져.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처리하는 장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모으기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대. 맞아, 이 일을 해야 된다랑 비슷한 거구나. 일은 항상 나오더라. 어딜 가도. 그리고 이 돈으로 나의 장례를 치러라라고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지금 건강하다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건강에 대한.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가? 나는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산다 이코르도 되게 뭔가 행복한 인생, 설레이는 인생인 것 같아. 요즘 또 하나의 화두가 뭐냐면 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설렌가? 라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 그리고 너한테도 물어보고 싶었어. 너는 요즘 너의 삶이 설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 설렌 적은 오래됐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설렌다는 말은 뭔가 기대감이잖아.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그렇지.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뭔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거나 맞아. 성장으로 이어지는 맞아. 그런 건데,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단순한 즐거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으로 오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경험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나에게 설레임을 주느냐는 잘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팀 바뀌고 나서는 좀 그런 건 있지. 긴장은 있지. 왜냐면 모든 게 새롭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너는? 난 되게 오래됐어. 설레이지 않은 게. 네. 약 10년? 10년 정도 된 것 같아. 대학교 졸업하고. 근데 최근에 이 설레임에 대한 화두를 던지니까 조금은 그래도 어떤 그런 무기력감이나 그런 어떤 그 처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환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 자체로도. 근데 나는 요즘 생각하는 게 난 적당히 바쁜 걸 사실 추구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상당히 바빠. 그러니까 뭐 액티비티가 많더라고 내 삶이. 그러니까 뭐 하루에 3분의 1은 일을 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책대리 하지. 그리고 내가 오전마다 지금 영어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 7시간부터 8시 한 20분까지. 그게 예를 들어 그 새로운 리딩을 쭉 하는 거야. 되게 어렵더라고 단어들이.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고 뭐 그런 거 배워. 7시 반부터. 그 전에 6시에 일어나자마자 6시에 전화 영어를 30분 해. 아침에? 아침에. 그게 모닝콜이야. 가능해? 습관처럼 벌써 몇 달 정도 하고 있어요. 이거 한 4, 5개월 됐나? 그걸 아침에 하고, 그리고 7시 반부터 스터디하고 일하고, 저녁에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책대리 준비하고, 목요일은 축구하고, 일요일은 교회 가고, 오전에 책대리 하고. 와, 되게 바빠. 근데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거는 오히려 나한테는 그걸 줘.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는데 집중력을 좀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있잖아. 거기에 이제 넌 지금 혼자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가족이 생기거나 생기면은 여자친구 생기면 죽지 죽고. 그거를 너가 하고 지금 했던 그 패턴들이 일부는 깨지고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 앞으로 더 바빠지면 바빠졌지. 그리고 나 베트남 연말에 베트남 가잖아. 그렇지. 베트남 가는 것 때문에 베트남어도 공부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지. 인생이 이래 되니까 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거를 고민할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야. 근데 사실 책 읽는 내가 책 하고 싶은 활동 중에 하나고 설레는 활동 중에 하나지. 왜냐면은 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관이 나랑 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그런 어떤 영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니까 이게 참 어렵고 힘들고 그치?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하면 또 저녁에 복습해야 돼. 그렇지. 복습만 하면 그냥 딱 그 시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 그걸 위한 또 준비도 있어야 되고 복습도 있어야 되고. 나는 그래. 그런데 약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다 하나하나가 또 그러니까 내가 뭐 더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들이고 필수적인 것들이죠.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어학, 운동, 그러니까 건강, 일, 어학 이거밖에 없어. 그다음 독서 이거밖에 없어. 맞아. 중간중간 그냥 사람 만나고 또 교류하고 이런데 너무 바빠. 그지. 나도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절대 시간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게 모르겠어. 어제 또 내가 말콤 글래드웰이었나? 아웃라이어의 1만 시간 법칙. 그게 어떤 교수의 논문을 약간 착안해서 쓴 책이라고 했는데 그 교수가 또 다른 책을 냈나 봐. 그 책 제목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교수가 했던 얘기가 단순히 1만 시간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표의식, 그러니까 정확하고 좋은 목표의식,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정확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그리고 여러 개 말고 딱 집중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하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말이 약간 빠졌다. 하여튼 그래 되더라고. 맞아. 어쨌든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였고 맞아. 조금 이상적인 얘기를 계속 해볼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열심이란 건 참 바쁘게 사는 삶인데 글쎄.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 열심히 사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나에게 가르친 걸 하고 있느냐, 그게 계속 혼재하잖아. 근데 그거를 명확히 내가 이건 이다 저건 저거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헤매다가 죽으면 내가 남의 삶을 살다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약간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뭐 사실 1번이라든지 뭐 3번, 4번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데 이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어하는 리스트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난 이거 진짜 항상 궁금한 건데 2번 죽기 전에 자신이 진정 하고 싶었던 일. 너 이거 있어? 2번 있어? 없어. 그게 문제야. 이게 하고 싶었던 일을 적고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정의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또 되게 명확하게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 맞아, 있어. 뭘 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근데 또 나처럼 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넌 왜 없냐? 심지어는 뭐 우리 그거 흔히 얘기하는 너가 정말 하고 싶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그 일 자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야. 그걸만 알면 그걸 이미 찾았지. 향해서 달려갈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 책을 읽고 네가 많이 고민해봤을 거 아니야?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 이미 몇십 년, 10년 동안 고민해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하여튼 열심히 사는 거의 정의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속에서 우연히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지금 어렴풋한 생각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색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찾아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이런 책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우연한 책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어떤 여행을 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약간 좁혀보자. 그렇게 되는 약간 좁혀서 이거는 인생 남은 30년을 위한 버킷리스트는 너무 크잖아. 그러지 말고 뭐 올해의 버킷리스트 있어? 올해는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올해도 뭐 굳이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건 없어. 그냥 해야 해야 되는 것들. 그럼 그건 뭔데? 운동, 내 운동을 꾸준히 한다. 몸 관리를 잘해서 되게 활동력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 끝? 우선 있어? 버킷리스트? 많지. 야, 난 여자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여행도 가고 싶고 베트남어도 좀 하고 싶고 나는 내 능력에 비해 욕심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나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건지 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욕심은 많은 것 같아. 근데 바구니는 요만한데 다 담으려면 오히려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지 않아?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해야 될 것도 있어 막 이렇게 해 그렇게 한 뭐 몇 년을 했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거야.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영어를 공부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정도 수준의 결과 추후에는 있어야 되는데 하긴 했어 그냥 한 거야. 나는 계속 그냥 그 정도 뭐 어떤 운동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건강해졌다가 몸이 좋아졌다거나 하지 않는 거. 뭐 이것도 왜 책을 우리가 읽었는데 쭉 쌓였어. 근데 읽었는데 내가 지식의 지평이 그렇게 넓어진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지혜가 그렇게 깊어진 것도 않고 그냥 했어. 그냥 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모든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이. 근데 결혼도 여자들 많이 만나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짝을 못 찾아. 만약에 만나는데 어떤 그런 두려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가 그 결과를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 세 가지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나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요즘 뭐 이렇게 다른 공부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했는데 약간 이제 시작할 때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했는데 좋은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과물이나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 시간 예를 들면 어떤 뭐 토익 공부를 해. 토익이나 자격증 공부를 해. 자격증 뭐 그런 것들 딱 결과가 있잖아. 토익 몇 점 딱 나오게 되고 자격증 몇 점 딱 나오게. 근데 하긴 해. 근데 특히나 이런 것들 내가 반드시 이게 필요한 이게 없으면은 취업이 안 되거나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뭐 자격증이 토익보다 더 쉽겠네.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근데 굳이 자격증 필요 없어. 있으면 더 좋아. 그래서 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가 돼. 영수야 그거는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렇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거는 뭐 내가 집중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지. 목표를 뚜렷하게 하지 않아서지. 그러니까 영어도 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혹은 운동도 내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어. 그게 맞아. 근데 그 목표라는 것도 그냥 세울 수 있는데 그 간절함을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내가 말하는 목표야. 그치. 근데 그게 맞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쭉 살다 보니까 그 목표와 간절함들이 그게 약해지.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즉슨 너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필요 없다? 어.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아니야 너한테는 지금?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너한테 기술사가 꼭 필요해? 봐봐 너 대답 못하잖아. 근데 뭐 다 그렇지. 아니야 그 기술사 따는 사람들은 진짜 간절함이 있어. 물론 네 말대로 머리가 좋아서 아니, 그 간절이라는 것이 그냥 자신의 어떤 그게 간절함이라면 간절함일 수 있지. 자기가 따고 싶다는 따겠다. 그게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생사와 관련이 없더라도 꼭 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을 때 영석이 너가 이거 꼭 따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나는 그거 못 딴다고 생각 안 하거든. 아니야, 그게 또 달라. 그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뭐 어떤 그런 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또 다른 게 있어. 따고 싶은데 따면 너무 좋고 하고 싶은데 그걸 시작할 때 두려움 같은, 그러니까 이 시간, 이건 좀 이거랑 좀 안 맞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있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 줄지 안 좋아해 줄지는 난 모르잖아. 근데 그거랑은 다른 거.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외모고시 치는 것도 아니고 행정고시 치는 것도 아니고 뭐 10명이 있으면 그중에 3명은 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도시공도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 고시 공부를 하잖아.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지. 그치. 그 어떤 그런 두려움이야. 그랬을 때 그 시간과 그 나의 노력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때문에 하는데, 요즘은 거기에 약간 퀘스천이 일단 그걸 할 때 약간 주춤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그게 뭐냐는 그게 자격증이야? 아니 뭐 다 그래. 자격증이든 뭐 영어 공부든. 근데 넌 이직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직도 했잖아. 벌써 했는데 뭐 간절하게 내가 막 도전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한 건 아니니까 우연한 기회에 좋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겠다. 나이가 들면서 내 퍼포먼스가 줄어들고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니즈 자체가 내가 어렸을 때보다 줄어들고 포지션도 제한되고 그런 얘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아까 너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진짜로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기보다는 결과는 그냥 나중에 그냥 대도좋고 안 되고 따라오는 거라 생각하고 영어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뭐 만나는 게 재밌고 운동하는 게 재밌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라면 그냥 그 자체가 재밌고 즐겁고 설레일 텐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하나마다 목표가 있고 내가 달성해야 되는 골이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게 굉장히 그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설렘보다 더하는 거고, 더 심해지면 그거 내가 해야 될 것들은 있는데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나는 그래. 근데 나는 딱 그 시작하는 두려움은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게 로스가 베네핏보다 크더라도 나는 시작은 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시작에 난 의의를 많이 두는 편이거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내가 뭐가 필요한지 더 나는 내가 체감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스타일이야. 머릿속에 1부터 0부터 10까지 다 그리지 못하고 마지막 10까지는 10은 타겟을 할 수 있고 0은 내가 발로 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1, 2, 3, 4, 5를 내가 머리에서 다 계획하지 못해. 그걸 내가 알거든. 근데 그 가치를 내가 높게 잡으면 시작하는 거지. 책대리같이. 근데 영어랑 운동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서 제일 높은 가치 중에 하나야.
건강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게 내가 잡고 있는 타깃이야. 이거를 내가 뭐 영어 점수를 얼마를 받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30이 되든 40이 되든 지금처럼 계속 습관처럼 하다 보면 그냥 내한테 편한 게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하나의 근육처럼. 다른 건 없어. 그래서 그냥 자식과도 그냥 영어로 한 번씩 농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는 것 같아 나중에. 그럼 즐겁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바쁘지만 짜증 시간에 눈뜰 때야. 이거 그렇지. 귀찮지. 그럴 때가 있지. 책 읽으면 마찬가지. 책 읽을 때 이거 아니면 어제 이거 못 읽고 잤어. 마지막에 이거 뒤에 읽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 뒤에는 조금 못 읽었는데 근데 어쨌든 읽었잖아. 이거 덕택에. 아 또 계속 말이 새는데 우리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건 있고 책들이도 하나의 인생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가지 목표는 있는데 우리 얘기 좀 많이 센 것 같지. 그래서 다시 집중을 하자. 그런 요 중에서 책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인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네 삶의 버킷리스트가 더 중요한데 책대리의 버킷리스트보다. 그렇지. 맞아. 근데 뭐 꼭 있어야 돼? 아 그치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없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이게 있으면 삶에 활력을 준다 이런 개념인가? 그렇지. 행복한 죽을 때 그래도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 편안한 죽음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 있다는 내용이거든.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을까? 네가 생각해본 게 있을 거 아니야? 책들이 뭔가 그런 나중에 우리가 쌓았던 이런 어떤 책들이 활동들을 쭉 모아서 약간 전시 그럼 같은 좋겠다. 개념 플러스 이렇게 강연 같은 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거 안 시켜주면 우리 돈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게 책들이 그 수천 개의 책들이 쫙 연결이 되어서 카탈로그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필요한 그런 그 직업군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어떤 테마들이 있잖아. 그런 테마와 관련돼서 강연을 하거나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왜 하고 싶은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그냥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왔던 활동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거기에서 오는 뭐 뿌듯함, 성취감 그리고 그게 지금은 아직 약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다.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나의 몸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내가 쌓았던 이 어떤 활동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왜냐면 나의 지식을 누군가를 막 가르쳐줄 때 그런 그 희열과 그게 있잖아. 그런 것들. 이게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가족이나 친구나 뭐 어떤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자존감이란 단어는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어떤 뿌듯함과 보람과 의미 그리고 뭔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는 그런 네가 말한 희열감을 주는 것 같아. 아무도 날 찾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다 누구에게도 내가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삶은 진짜
살기가 삭막할 것 같아. 누군가와도 소통하기도 즐겁지 않고 누구도 나랑 말을 하기 싫어한다. 그런 상황에 온다면 삶이라는 게 정말 두려운 곳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책, 너가 말한 대로 이런 책들 활동이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 당연히 우리 스스로에게는 도움이 되고 쓸모 있는 것인데 이게 또 더 넓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많은 뭐 소수의 지식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게 맞아. 이 책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핵심과 요점을 정리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소통하진 않잖아. 맞아. 되게 일방향으로 소통을 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 나름의 이 책대리 활동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 우리 수준에서 맞아. 그렇게 단계 넘어가는. 그래서 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을 만드는데 결국 이게 평생 동안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유지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좀 어떤 하나의 기록으로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게 좋은 방법이 이제 뭐 도서관을 통해서 기증을 하면서 한쪽 공간에 어떤 그런 책대리의 그런 아카이브 자료들이 쭉 같이 모아져 있고 하는 것들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큰 도서관이 아니어도 나중에 그러면 조그만 뭐 그거 단층짜리, 보면 뿌듯하겠다. 그렇지, 그거를 하나 해놓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그러면 평생 이름이 남고 기록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데 네 아들이랑 내 아들이랑 나중에 이 활동을 계속 이어서 뭐 한 10살 때부터 하면 그렇지, 2대 3대 계속 가는 거지. 그럼 되게 좋겠다. 되게 좋지. 물론 걔네들이 뭐 취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렇지. 그런 공간에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거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진짜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 시골에다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놔도 그런 일이 되면 뭐 더 좋게 좋은 공간에 나오죠. 그런 생각이 갖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책들을 통해서 박식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굉장히 인간성이 풍부해진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지식인의 어떤 모습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이게 그 책대리라는 게 뭐 구독자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1회에 한 명씩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구독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지속 가능한 느낌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컨텐츠를 우리가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게 더 이제 우리 내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속적인 활동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그거 덕택에 벌써 26회나 한 것 같고 계속 우리도 이 하나하나 방식을 바꿔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네가 말한 적층식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좀 있잖아. 나는 약간 예전에 독서하는 것보다 시간은 좀 더 들지 몰라도 확실히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 넌 아닌가? 그거 나도 그래. 확실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자체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 책을 이해하는 깊이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나도 단순히 이 책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단편적으로 흡수를 하는 정도고 예전에는 여기 내용을 덮었을 때 뭐 한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났다면 지금은 좀 더 5분은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1분 정도밖에 안 1회 다음에 한번 봐야 돼. 다시 1부터 가서 봐야 돼.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아직 또 하나는 또 부족한 점은 아직도 책을 이렇게 읽는 방식이라 해야 될까? 그게 좀 고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단순히 텍스트로 쭉 읽는데 이게 좀 더 뭔가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고 유학을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테크닉 같은 것들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생길 것 같아. 아직 뭐 1년도 안 했잖아. 계속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전시 강연. 너는? 나는 그때 얘기했듯이 기증. 책 기증,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게 이제 이 책들이랑 나중에 융합이 되면 의미가 더 생길 거야. 간단하게 뭐 두 개였는데 올려놔야겠다. 도서관도 네가 설계한 거 딱 지으면 재밌을 것 같아. 한번 나중에 책될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봅시다. 아침에 아침에 문득 떠오르는 걸로 얘기하기엔 너무 깊은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가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 남은 한 20분 동안은 그러면 이번 책 할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알려.